저는 형님이고요. 저는 양반장입니다. 네. 세계 주기별로 저희가 지금 계속 준비해서 잘 하고 있죠. 네. 유아, 영유아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사춘기 2차 성징까지 다뤘고,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제 대학교. 네. 진로 중에서도 대학교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장애 학생들은 또 큰 부류로 이제 발달 장애 학생들, 비발달 장애 학생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나눈 이유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거진 60 몇 %. 전체 장애 학생이 무려 지금 저희 나라에 92,000명 정도가 있어요. 이 중에서 62,000명 정도가 발달 장애. 네. 68%는 거의 차지하는 거나 네. 마찬가지. 그래요. 많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 지원 제도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저희가 이제 두 영역 다 다뤄볼 건데 발달 장애 학생들의 대학 진학 고민 먼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하면 어느 학과 또는 어느 대학교에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도 있고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돈은 어떻게 들어가나? 네, 등등의 등록금 아니면 또 대학교가 너무 전국에 퍼져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숙사 이런 거 다 네네.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이어서 해드릴 거예요. 오늘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발달장애 고등학교 부모님 네. 1학년 때 고민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고민을 끝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처 못 끝내서 계속. 그때 와서 이제 막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공과 이제 지나고 나서도 또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고민에 대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야 갈까 말까 네 가지 체크사항 들어가기 전에 상식선에서 대학교 진학률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장애라고 구분짓지 말고 비장애 고등학생 대학교 진학률을 보니까 19년도 기준으로 70% 정도더라고요. 저는 더 진학률이 많을 줄 알았는데 70%밖에 되지 못하는 이유가 요새는 회사에서 고졸 채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창업을 한다거나 자신의 꿈을 찾는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똘똘한 친구들이네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대학에 대한 생각들이. 뭔가 저도 제가 20살 때까지만 해도 학교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꼭 굳이 4년제가 아니더라도 네. 전문 대학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꼭 대학교가 필수는 아니라 생각도 맞아요. 직장 다니면서 나중에 가는 기회도 많아졌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선호하는 요새 가장 선호하는 건 유튜버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초등학교의 1위 꿈이죠. 무슨 꿈을 이뤘네. 그 유튜버니까요. 네. 그거 말고 연예인들도 있고 네. 등등 있는데 연예인들 고등학교 중퇴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외국에서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보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다양성을 많이 인정하는 사회로 변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약을 하면 비장애인 고등학생들 네. 대학교 진학률은 굉장히 높았다가 사실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지금은 거의 변동하는 지점이 없이 가고 네. 있다. 70% 정도로. 장애 학생들 한번 봅시다. 학생들을 보면은 그래프에서도 보이지만 49.3% 비장애 학생들과 다르게 한 20% 정도 낮아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또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2013년에 비해서는 4포인트 정도 가량이 높아졌어요. 계속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교 측에서도 복지적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장애인들 위주로 이런 법이 생기다 보니까 개정되고 하다 보니까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 진학에도 장애인 전형도 생기고 네. 그다음에 대학교 갈 인원 숫자 자체가 적어지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그전에는 거부한 학교도 있었는데 요새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장애 학생들도 받고 장애 학생들 받기 전에 저기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외국의 학생 동남아 아시아 계열의 유학생들을 엄청 봤더니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교육의 기회가 넓어지는 거다. 좋은 점이죠. 높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그러면 대학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지 말지 첫 번째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대학교 가서 좋은 점도 있고 대학교를 감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기회비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유들 조사를 또 해오셨어요? 네. 이 부분은 좀 장애 학생들도 고민이 되겠지만 비장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늘 고민을 해요. 대학교를 왜 가야 될까? 그렇게 좀 부모님들께서도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건양대학교 건양다움이라는 블로그를 참고해보니까 건양대학교 대상으로 좀 인터뷰를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 네. 이미 온 학생들한테. 네, 이미 왜 왔는지 네.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1위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배우고 싶은 분야에 대해 깊게 공부도 하고 싶으셔요. 현명하시네요.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특히 이 경험은 한 번밖에 하지 못할 것 같은 대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인 거나 마찬가지로,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친구들도 가니까 나도 가는 거지. 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처럼 연장선으로 같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 있으신가요?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여러 개긴 한데 벌써 이 20살도 안 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괜찮아요. 23%밖에 없으니까. 네. 부모님의 권유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 기타가 있네요. 네, 그러네요. 대학을 안 가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소신 있는 친구들. 네. 네. 저는 소신이 없었으니까 네.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1위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 이미 자신만의 설계, 자신만의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뭐 할 게 충분히 많으셨었나 봐요. 근데 이 말도 진짜 동감합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자신의 목표가 확실하면 방법이 요새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죠. 네. 그 두 번째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꼭 대학교로 나온다고 해서 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게 또 아니잖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빨리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네요. 그 1, 2위가. 네. 그 다음으로는 높은 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대학 등록금이 아무리 좀 나라에서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지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2천에서 4천까지는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 또 학자금 같은 거를 또 다 갚아야 되는 분들도 많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학자금 융자가 좋기는 해요. 대학교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는 거는. 근데 이제 졸업하자마자부터 사실은 빚더미에 앉는 거니까 네, 그래요. 그게 부담이 되죠.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대학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서 꼭 엄청 인기 대학이 아니고서야 굳이 왜 가야 하지? 그래서 지금 대학교는 엄청 양극화 이런 시대라고 하잖아요. 인기 대학은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없어서 학교가 없어진 일 많이 해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에요. 사실 보면 인서울 아니면 대학교 뭐러 가지? 스펙 때문에 가는 건데 라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와 안 가야 되는 이유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딸장애 학생들 대학교에 진학 고민, 대학교 갈까 말까, 비장애 학생들 전체 설문과 그다음에 장애인 학생들의 설문 뭐 전체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될 거라고 해오셨어요. 한 논문을 참고하니까 총 4가지를 좀 준비 요인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대학 진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 자신의 흥미와 적성. 이 자신은 학생을 말하는 거겠죠. 또 세 번째,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여부. 대학교에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있는데 도움이 필요로 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그 센터에 얼만큼의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일자리 연결 가능성. 이거는 꼭 대학교를 간다 해서 더 좋은 취업 자리를 얻는 것도 아니고, 학교 측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뭐 지원센터에서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취업하는 이런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서도 얼마나 좀 도와주실 수 있을지.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를 보낼지 말지, 그다음에 당사자도 나 갈까 말까 고민된다면 이런 시간을 한번 갖는 거 참 좋은데 잘 안 갖게 되잖아요. 네. 진지하게 한번 앉아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발달장애 학생들 대학 진학의 목적, 이 목적에 부합하면, 이 목적에 이것도 나는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이렇게 오가 많아지면 대학을 가야겠다, 확신이 강해지실 거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빽 이렇게, 이것도 굳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대학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발달장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의 목적으로 우리가 점검해보거나 체크해볼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한 건가? 취직을 위해. 좋은 직장에 취직을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대학을, 발달장애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좋은 직장을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
부합되면 이제 대학교 가야겠죠. 이게 굉장히 크지 않다라면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 네. 또 그다음에는 그다음으로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네. 이게 발달장애 학생들이 무슨 공부는 공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셨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발달장애 학생들이 요리나 이런 뷰티 패션 이런 학과를 좀 많이 진학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쌓일 수 있고 경험을 안 해보는 것보다 이미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있다. 네. 그렇죠. 가능성은 있죠. 아무래도 4년 정도 네. 또한 분야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하면 네. 네, 좋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얼마나 좋아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지. 인프라가 갖춰졌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느냐가 이게 좀 퀘스천 마크. 네, 저는 좀 비관적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가면 이제 깊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개별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개별화 교육을 해왔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개별화 교육을 지원해줄 만한 시스템이 아직은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스스로 갖춰서 잘 해야 될 건데, 네,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거 한번 부모님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는 교우 관계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비장애 학생들 인터뷰에서도 그랬었지만, 대학 경험이 정말 소중한 추억이에요. 지금도 대학교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면서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 주고받고 그러거든요. 꼭 대학교를 가야 MT 가본 경험이 있고. 그치, MT를 가려면. 네. 대학교 가면 그게 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살면서 동년배들이 비슷하게 하는 경험을 갖는 거는 중요하긴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라는 측면이 제일 강하실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발달장애가 있는 우리 자녀를 대학에다까지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앞에 말한 세 가지도 다 부합되겠지만 네. 근데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또래들하고 교우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를 막 사귀고가 잘 될 거냐는 기대는 잘 아시겠지만 과도한 기대를 가지면 또 실망도 큰 법이니까.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는 기본으로 갖춰야 하는 학력 인정 시선. 이게 고등학교 졸업이냐, 대학교 졸업이냐, 사람들의 시선을 아직까지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애가 있는 자녀분도 대학교까지는 그래도 일단은 나와야 되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제일 크실 것 같은데,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4가지 정도 좋은 직장, 취업, 그다음에 깊은 공부, 다양한 경험, 그다음에 뭔가 어디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기본, 이 4가지 정도의 아마 목적이고, 이거 외에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목적이 확실하다면, 대학교 가셔도, 또는 가시라고 권유해도 괜찮겠다. 그런 거죠. 근데 이 목적들이 어느 것도 하나도 뚜렷하지 않다. 전체가 다 그냥 이런 것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 그런 건 사실 잘 없어요.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는 좀 어렵고, 어느 것은 한 70%, 나머지는 한 10%, 20%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획하시는 거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이런 목적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굳이 4년을, 또는 2년을, 차라리 직장에 먼저 들어가는 것도 어쨌든 취업을 위해서였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라고 해서 깊은 공부를 할 건가? 다양한 경험을 할 건가? 좀 왔다 갔다 하시고 헷갈리실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의 권유와 본인의 선택 중 어떤 건가? 이게 발달장애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권유나 선생님의 권유로 좀 진학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약간 비발달 친구들에 비해서는 생각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못하기보다도 주장을 잘 못하는 거죠. 주장하는 경험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는 더 많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경험을 시키고자 대학교에 보내실 수 있는데 그거를 그 학생이 원하는지 아니면 잘 따라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대학교 가는 거 목적 명확한지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했고, 두 번째 고민은 흥미와 적성인데 이 친구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과하고 더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전공 잘 알아보셔가지고
해주시겠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물어봐야죠. 의사 표현이 정확하게 잘 나오지 않거나 맨날 헷갈리거나 맨날 바뀌고 매일매일 바뀌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물어봐서 흥미와 적성을 잘 생각해보고 본인의 선택이 될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자, 세 번째는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여부. 앞전에는 본인들의 의사나 결정들이 중요했다면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잘 있느냐 그걸 갖고 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 또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결정했어. 그 다음에 내 적성도 난 꼭 대학을 가야겠어. 결정했는데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하면 네. 다니면서 어거지로 다닐 수도 있어요. 장애학생 전형이 없어도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네. 애초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들어가고 나서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담임 선생님 같은 개념이 없다. 대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담 교수님들 뭐 그런 제도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요. 네. 있어도 학생들이 많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뭐 옛날에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해주진 않잖아요. 이게 점검해봐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 일단 대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형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심한 장애, 중증 위주로 좀 많이 뽑고 장애가 심하지 않다면은 일반 전형, 정말 수능을 보고 비장애 친구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장애학생 전형이고. 네. 그 다음에 또요? 그 학교마다 다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구축이 다 되어 있긴 해요. 법으로 되어 있어서 한 개씩 다 개소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그 대학교에 장애학생 친구들가 많다면은 분명히 많이 활발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너무 소수 인원만 있다면은 거기가 센터가 활발할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갖춰야 된다 하니까 네. 그냥 갖춰만 뒀고 전담 인력이 조교 수준 이제 막 졸업한 학생들을 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지금 이제 자꾸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많고, 특히나 국립대는 그래도 꽤 괜찮게 돼 있는데 사립대들은 취약한 곳이 많다. 그거 알아보셔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중도 포기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대학을 갈지 말지 고민이 많이 되시지만 또 이거 대학을 간다고 해서 다 끝 고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사례들은 이제 비발달 영역 더 많고, 비발달이 더 많다. 시각이나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시스템이나 지원하는 사람, 보조 장비들 그런 것들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니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이미 학교에 병사로라든가 그런 학교 구조물에 대한 인프라도 부족하지만 아무래도 장애 학생이 직접 이렇게 뭐 메모를 한다든가 타이핑을 한다든가 시험 준비를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막 공부한다든가 등등의 학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포기한다고. 이렇게 학교 내에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필기를 도와준다거나 휠체어 보조를 해준다거나 이런 도우미 같은 아르바이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긴 해도 자기 자신이 좀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신경 쓰이고, 아무리 도와준다고 한들 계속해서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내에 엘리베이터가 다 있지만 엘리베이터를 비장애 친구들도 많이 이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배려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못 다니겠다 이렇게도 많이 좀 좌절하는 경험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전문 용어로 치인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이제 충남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거 노출하지 말 걸 그랬다. 네. 제가 아는 땡땡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이 같이 다녀요. 기숙사에 있고, 부모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거든요. 네. 그 부모님의 열성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 열정은 부모님의 열정이 대단하죠. 아이를 공부를 시켜보겠다고. 근데 그만한 열정이 있으셔도 힘드신데 그렇게 누가 온전히 다 해도 그 친구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거든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너무 근데 우리가 나쁜 얘기 하는 것 같다. 비관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된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네. 학교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다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장애인 전형이 따로 생겨서 사립 대학교들도 40-50명씩 막 다니고, 네. 국립대 이런 데는 100명이 훨씬 넘어가는 인원들이 다니고, 이제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고, 그래서 과도기고 중간 단계이고,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엄연한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못 채울 거다. 네. 앞으로도 근데 사실은 기대는 못 채울 거예요. 그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될 거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애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갖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논문으로 바탕으로 어려움을 본 건데요. 첫 번째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 학생에 대한 낮은 기대. 이거는 일단 이 장애를 가지고 학교를 적응할 수 있냐 없냐, 좌절감, 뭐 무력감 이런 것들을 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느끼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는 장애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관련 직업을 갖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간호사 여건상 뭐 실습을 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을 따지거나 좀 실습을 못 따라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이런 의대나 간호 이렇게 좀 특수학과에서는 이런 전형 자체가 아직은 없다고 해요. 그런 것도 때문에 아무리 뭐 장애 의무 고용 제도가 있어도 장애인 고용에 뭐 기업들이 다 적극적이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벌금 내고 말죠. 네. 그런 경우도 많죠. 네, 그래도 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용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장애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준다고는 좀 많이 못 느꼈어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세 번째로는 대학 내 장애인 배려시설 부족. 그래서 뭐 요새 학교에서는 편의시설이 많이 구축되어 있는 거를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지만 원래 경사로가 높은 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네. 턱도 높고 뭐 언덕에 경사도 있고 엘리베이터 없으면은 어떻게 이용하지? 또 학교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 건물에서 수업 듣다가 저쪽까지 가야 되는데 뭐 시간이 별로 없고 그래. 저는 열심히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긴 한데 휠체어 탄 친구들은 과연 이게 이 시간 동안 가능할까? 또 시작부터 출석 체크를 또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수업 듣는 것도 힘들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 찾는 것도 너무 어려워. 저 처음에 네. 길을 엄청 헤맸어요. 네. 다 무슨 이니셜로 적어놔가지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니까. 선생님만 계속 바뀌시고 네, 네. 과목만 바뀌었는데 네. 이거는 뭐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네.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장애 학생을 배려하는 입시 제도의 부재.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인 친구가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통역사 하나를 배치해두지 않은 거죠. 이 친구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있다고 한들 여기에 맞춰진 거 아니다라는 좀 아우성을 많이 내세우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부족하니까. 네. 네. 그리고 막상 하려고 해도 그런 통역사를 구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네. 전부터 예약을 안 해놓으면 어렵죠.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 네. 네. 이런 어려움들도 있네요. 그래도 어쨌든 네. 대학교 간다는 것 자체는 되게 굉장히 좋은 거니까.